원시 채집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씨앗을 따다 먹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거기서 발화를 해서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누군가 그걸 따서 뿌렸다고 농업의 시작을 추정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원시시대에 수렵이나 채집을 할 때에 사람들이 살던 움집이 있는 공간과 거기에 벼나 밀이 자라는 생태학적인 공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얘기는 먹어서 폐총 이런 데다가 버린 벼가 사람들의 농사의 주목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어느 곳에서 벼가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벼는 이렇게 옮겨줘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이 아예 의도된,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의도돼서 태어난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사과라든가 이런 과일류들도 보면 과육을 굉장히 크게 해요. 식물이 과육을 크게 하려고 하면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 물질을 그만큼 내보내야 돼요. 그 에너지로 갖고 씨를 만드는 것이 편안하지 왜 굳이 종자를 만들어요? 내가 과육을 키움으로써 무엇이냐면 상대편한테,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고 그 과일을 먹은 동물이 이동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씨앗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씨앗을 몇 개를 포기하더라도 뭐냐면 상대편한테 어떤 이득을 줌으로써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종을 번식할게끔 식물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과 공생관계를 맺은 개가 종을 다양하게 했듯이 서로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농사가 시작된 거죠. 어떤 사람이 면밀하게 자연을 관찰하고 공생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끌어들이고, 그 끌어들인 결과로 무엇이 됐냐면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다고 봅니다. 농업의 최초의 시작은 뭐냐면 자연의 이해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건 자연의 이해는 영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의 수학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잘 써주는 것이 농업 기술이냐, 이것이 병이 발생하는데 어떤 농약을 잘 쓰거나 이것이 농업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농업의 기술은 뭐냐면 자연을 얼마큼 잘 이해하냐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밭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저게 과연 자연일까? 그 전에 밭의 형태들을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짓는 공간과 농사를 짓지 않는 공간들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공간이었고, 지금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장비로 주변을 다 끌어들이고 큰 약대로 갖고 제초제를 뿌려서 주변의 식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고 농사를 져요. 밭 자체는 산성화되어 있어서 현기성균이 버글버글 거리고, 이 상태를 자연으로 보고 농사를 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연에 접근돼서 농사를 할 거냐는 농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농업은 달라져요. 그런데다가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사람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농사를 졌을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농사를 져서 뒤로 도망가서 내가 몰래 그걸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진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가족하고 나누고 이걸 목적으로 한 농업이었다면 지금 농업도 가족을 위한 농업이어야 돼요. 근데 그 가족이 먹는 농업에다가 GMO를 넣고 화학 합성 비료를 넣을 거냐, 화학약품을 넣을 거냐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재로서 농업이 접근되고 있는 상황이 자연하고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합성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숲을 봐요. 숲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숲에는 나무가 아람들이로 계속 커가요. 산에 가면. 근데
나무가 크면 클수록 뭐냐면 땅은 비옥해져요. 이게 자연이에요. 밭은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지면 질수록 산성화되고 척박화돼요. 이건 비자연이에요. 밭은 자연이 아니에요. 이미. 그 밭을 자연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무엇이 되냐면 농업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내 가족을 위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가족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확대가 되겠지만 근본적 목적은 내 가족을 위한 농업이에요. 내 가족을 위한 농업을 안 만드니까 뭐가 되냐면 작물의 영양 체계는 무너져요. 30년, 40년 전에 작물에 들어있던 철분의 양은 현저하게 없어져서 50분의 1이니 뭐 몇 퍼센트니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작물들의 영양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가족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더군다나 농업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흙을 뒤엎거나 이럴 때 장비를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소를 끌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괭이짓을 하고, 우리가 평이라는 그거를 써요. 마직이라는 그런 농업 단위도 있지만 평이라는 규모를 쓰는데, 이 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일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팔을 펴서 요 정도의 면적은 사람이 풀을 다 뽑고 새로운 식물을 꽂을 수 있는 그 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은 원래는 원형이에요. 사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한 평의 농사를 저 왔는데 공생농법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자연의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섭리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농업,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면은 뭐가 되냐면 작물이 안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한성장이에요. 숲은 무한성장이에요. 그 무한성장하는 것에 메커니즘만 살짝 빌려오면 농업이 전혀 달라져요. 작물이 성장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햇빛, 물, 영양이라는 그런 간단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 햇빛과 물과 영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물이 중요하죠. 굉장히, 그죠? 그냥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전기를 걸어서 뭐 알칼리수를 만들어 먹고 산성수를 만들고 약수를 갖다가 먹고 뭐 농업을 하는데 어떤 물은 적합하고 어떤 물은 적합하지 않고, 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물에서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물을 전기분해를 한번 해봐요. 음극과 양극을 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기를 걸어서 두면 거기서 산소가 나오죠.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수소도 나와요. 거기서 OH라고 하는 물질도 나와요. H도 바닷물을 걸으면 H2도 나오고 H3도 나오고, 물이라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식물은 녹색을 가지고 있죠. 저 녹색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엽녹체라고 하는 녹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들이 잎속에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잎 안에는 엽녹체라고 해서 탬버린의 그
이렇게 떨리는 덩어리 같은 요런 튜브 같은 납작한 우리가 놀이할 때 이렇게 던지는 그런 판 같은 구조가 쫙 무한히 그 안에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속이 들어있는 곳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햇빛이 탬버린 속에서 무한히 부딪혀요. 막 부딪히면 그 부딪힘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물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깨트린 에너지가 무엇을 하냐면 탄소와 물속에 있는 액체와 산소를 이용해서 최초의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식물이 성장하는데 물이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 달라요. 최초에 만드는 물질인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햇빛을 받을 거며 얼만큼의 햇빛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농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데 최초의 탄수화물이나 2차 대사물질을 만들 때 어떤 요소를 넣어줄 따라서 뭐가 되냐면 농업에서 생산물의 질 자체가 결정이 돼요. 단순하게 식물을 성장시키는 건 그냥 주변에 보는 자연들인데 농부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또는 옛날 같으면 사람 노력에 의해서 산에서 막 풀을 꺾어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땅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미생물을 키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식물로 보내서 수확량을 늘크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농민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서 등짐을 지고 퇴비를 날라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나무 같은 것들 숯하는 그런 곳들이나 우주침 만들고 이러는 곳에 가면 어마어마한 양의 수피가 막 와요. 전화로 주문하면 이만한 공간을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수피가 날아와요. 옛날로 따져서 내 땅을 개량할 정도의 수피를 하려고 하면 몇 달을 해야 될 일을 지금은 너무 쉽게도 기계화라는 걸 통해서 가능해질 정도로 농업의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자연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 소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소재 활용 자체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체 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자연에 대한 이해, 숲에 대한 이해, 물에 대한 이해, 햇빛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통해서 자연을 재구성하는 것. 산에 가서 보니까 벚나무가 있어요. 그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자라도 되냐면 장미과에 사과가 자라도 돼요. 벚나무가 자연에서 너무 잘 자라잖아요. 아람들이로. 그럴 때 그곳에 사과나무를 꽂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그 사과나무는 잘 자라요. 이게 자연농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한 2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자연을 쫙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떤 작물이 자라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작물이 자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가면서 그 작물이 가장 잘 자랄 곳에다가 묘목을 심거나 거기다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그 작물은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자연을 읽을 수 있으면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라는 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요소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고
대체 이 요소를 어떻게 만들지만, 어떻게 구현할지만 생각을 해내면 나머지는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농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생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옛날 15,000년 동안 지어왔던 우리 선조들의 농법을 기본적으로 한 축으로 채워 넣어요. 그리고 한 축은 뭐냐면 자연에서 생태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축을 채워 넣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축을 기본적으로 하는 농업이 공생농법이에요. 공생농법에서는 제가 이제 이 공생농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나 이걸로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생활들을 잘 못해요. 대체 무엇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부들 전부 다 파고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 사람이 자연하고 멀어질 때, 자연하고 멀어질 때 사람의 병은 철저하게 똑같아져요. 석유 계열의 물질만이 자연하고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GMO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밀가루의 양과 사람들의 아픈 비율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GMO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조생종 식물을 키우는, 조생종 식물을 만드는 기술이 GMO 기술이에요. 배추가 옛날에는 150일이 돼야지 배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요 30일도 안 걸려요. 배추를 심고 30일이면 출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시간이 한 달과 5달이에요. 4달을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부실하게 농산물을 만들면 돼요. 실한 농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토양 속의 미네랄을 몸속에 65종 이상을 집어넣으면 그 65종의 미네랄에 의해서 갖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이나 균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이거를 65종을 만들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150일이 걸려요. 그런데 65종을 안 끌어들이고 13종 이하로 끌어들인다면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후떡해서 끌어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요, 미네랄 체계가 13종 아래에요. 산나물이라던가 우리 원종 식물들은 미네랄 체계가 65종 이상이에요. 13종으로 키워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충이나 균이 공격을 하죠. 그럼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독을 만드는 물질을 유전자 안에 넣어주면 돼요. 질소화합물 중에 질소로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질소화합물 중에 글리포세이트 같은 것들을 유전적으로 만들게 해줘요. 그러면 그 GMO의 농산물을 먹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충은 죽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호흡과 에너지에 관계되는 미토콘드리아는 기관인데 얘가 죽어요. 제초제를 쳐도 걔가 죽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아파 하다가 나중에 암으로 죽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제초제 성분에서 유래되는 건데, 그런 걸 유전적으로 아예 넣어버려요. 그리고 화학 비료와 농약에 반응한 영양 체계를 가지게끔 바꿔버려요, 물질. 그래서
우리 토종 배추라든가 우리 토종 고추는 흙이 6에 상토가 4 정도 섞인 땅에다가 발화를 시키면 100% 발화를 해요. 흙이 더 많아야 발화를 해요. 토종 종자들은. 그런데 육종된 종자들은 너무 웃기게도 뭐냐면요. 흙이 많은 곳은 발화를 안 해요. 상토에서 발화를 해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뭐냐면 자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얼마큼 농산물의 수확량을 많이 가져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생농법이에요. 콩이 우리나라 콩 종자가 5,300가지가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품종으로 갖고 간 콩 종자가 5,300 몇십 가지예요. 80가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거는 찾아보세요. 그러면 딱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래요. 뭐냐면 육종된 콩은 콩이 많이 열리고 토종은 콩이 적게 열린다 그래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토종 종자하고 육종된 종자를 심었을 때 토종 콩이 한 번도 더 GMO 콩보다 더 적게 열리는 거 못 봤어요. 훨씬 더 많이 열려요. 그런데 기작을 어떻게 하냐면 콩 6월달, 7월달에 심죠. 토종 콩은 4월에 심어요. 심는 것 자체가 아예 달라요. 지금에 엊그저께 집에 콩을 넣었어요. 파고 집에 라일락꽃이 펴서 콩종자를 뿌렸어요. 4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쭉 커서 10월 달에 콩종자를 만들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순지르기를 해요. 콩이 나오면 순지르고 콩이 나오면 순을 지르고 순을 지르면서 4번, 5번 순지르기를 할 때마다 콩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를 곱씩 뻗으면서 콩 수확량이 늘어나죠. 지금 하는 애들은 6월 말, 7월 말에 심어서 순을 한 번 지르고 거기서 이분지된 상태에서 콩이 열려서 나와요. 무게로 달면 훨씬 더 토종 콩이 많아요. 토종 콩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콩이 안 팔려요. 이 토종 콩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뭐 붉은색 다 있어요. 녹색까지. 그래서 얘를 갖고 두부를 만들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무지개 두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못 만들어요. 얘들은 그냥 후딱 키워갖고 내는데 두부를 4월 달에 심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토종콩종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대두를 지금 심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순지르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포기가 이만해져요. 막 넘어져요. 늦게 심으면 분할을 못해요. 그만큼.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8월달 딱 돼서 가면 꽃으로 변해버리지 더 이상 영양성장을 안 해요. 일정 조건이 되면 생지성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한창 영양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딴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와요. 지금 육종된 콩은 한 모를 하려고 하면 2대를 넣어야 돼요. 두부 2대 반 정도를 넣어야지 두부 한 모가 나와요. 그런데 토종 콩을 4월에 심으면 4월 말에 심으면 두부가 2판 많이 나와요. 무게뿐만 아니고 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지금 된장, 간장 어떻게 해도 옛날 맛 안 나죠? 옛날 쌀밥에다가 참기름 넣고 간장 딱 치면 맛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맛이 안 나요. 왜냐면 입맛이 바뀐 게 전혀 아니고
작물을 만드는 방법과 작물이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토종 벼 없어요. 토종 콩 없어요. 토종 깨가 없어요. 토종 종자를 농사를 짓는 전통적 농업 방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그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간장, 된장을 만드는데 토종 콩으로 하지 않으면 옛날 간장, 된장 맛이 절대 안 나와요. 본인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장, 된장들 다 3분의 것들이잖아요. 이것들로 가지고 내 가족한테 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한 그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면 됩니다.